지금 제 눈앞에는 제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복잡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들은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법률 용어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낯설기만 합니다.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이 압도적인 상황. 이 모든 게 고작 길에서 건넨 따뜻한 음식 한 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사람이 겪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충격에 빠졌던 그날의 기록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유난히 바람이 차갑고 회색빛 하늘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늦가을의 오후였어요. 저는 그날따라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터덜터덜 힘없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삭막한 도시의 빌딩 숲 사이를 지날 때마다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버겁게만 느껴졌죠. 그냥 이대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늘 지나다니던 지하철역 출구 앞, 그날도 어김없이 한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루하다 못해 해진 옷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깊은 주름,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초점 없는 눈빛. 매일같이 그를 스쳐 지나갔지만 솔직히 말해 이전까지는 그저 도시의 무수한 풍경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돌아볼 여유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심정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외로워서였을까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홀로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마치 거울에 비친 제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텅 빈 그의 눈동자 안에서 길 잃은 제 영혼을 본 것만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홀린 듯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가장 따뜻하고 냄새가 좋은 도시락 하나와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두유 한 팩을 샀습니다. 다시 그에게 다가가는 짧은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거절하면 어떡하지? 불쾌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런 고민은 그의 앞에 섰을 때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저녁을 먹으려고 샀는데 갑자기 약속이 생각나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거라도 좀 드세요. 아직 따뜻합니다. 어설픈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제 진심이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들린 도시락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그는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을 뻗어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등에 스친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갈라진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뒤를 돌아보진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시선이 제 등 뒤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도왔다는 뿌듯함과는 조금 다른, 뭐라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저 그날 밤은 조금이나마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다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사소한 친절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낯선 구두 두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죠.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색 정장을 똑같이 차려입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건넨 첫마디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지하철역 앞에서 한 노인에게 식사를 건네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제가 한 일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더니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만난 그분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분께서 당신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날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제 인생은 이제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체 그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저에게 이런 거대한 미스터리를 남기고 사라진 걸까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거대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제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저와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 출근길에는 매일 마주치는 풍경이 있습니다. 붐비는 사람들, 쉴 새 없이 울리는 경적 소리, 그리고 회색빛 빌딩 숲 사이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벤치. 그 벤치에는 언제나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많은 거리의 노인 중 한 분이겠거니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뒤섞인 하나의 점처럼 제 일상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였죠. 하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를 보면서 저는 조금씩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구걸하지도 행인들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거나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물끄러미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고, 이 도시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허름하다 못해 남루한 외투, 낡아서 색이 바랜 바지, 금방이라도 해질 것 같은 낡은 신발. 누가 봐도 오랜 시간 거리를 전전한 사람의 행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허리는 이상할 만큼 꼿꼿했습니다. 절망에 잠식된 사람 특유의 구부정함이나 무기력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왕관이라도 쓰고 있는 사람처럼 그에게는 초라한 행색으로는 결코 가릴 수 없는 기묘한 위험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그저 투명 인간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아주 가끔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흐릿하고 초점 없는 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나도 맑고 깊어서 그 안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눈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보는 현자와 같은, 혹은 평생을 바쳐단 하나의 진리를 탐구해온 학자와 같은 그런 깊이를 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동정심을 유발하기보다 오히려 저를 압도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걸까? 머릿속에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났습니다. 운명적인 첫 만남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운 어느 늦가을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드는 바람이 마치 칼날처럼 살을 파고드는 날이었죠. 평소처럼 그 벤치를 지나치려던 저는 얇은 외투 하나의 의지의 추위를 견디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보고 차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새어나오고 앙상한 손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괜한 오지랖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분은 이런 동정을 원치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저는 모든 망설임을 떨쳐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은 춥다거나 배고프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초연한 눈빛이었습니다. 바로 그 초연함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가장 따뜻해 보이는 도시락과 뜨거운 국물을 샀습니다. 벤치로 돌아온 저는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날이 추운데 이거라도 좀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거절당할까봐, 혹은 제 선의가 그에게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한동안 아무런 반응 없이 저를 올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이 제 얼굴을, 제 눈을, 그리고 아마 제 마음속까지 샅샅이 훑는 것 같았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이었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어 제가 건넨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리만치 단단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막노동으로 다져진 거친 손이 아니라 평생 펜이나 섬세한 도구를 잡아왔을 것 같은 그런 손이었습니다. 고맙네. 그가 처음으로 제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무척 낮고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무겁고 서늘해지는 걸까요? 그의 눈빛은 단순한 감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듯한 혹은 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길한 예감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제가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린 것만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범한 노인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를 건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미스터리의 첫 페이지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넘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저는 그분을 위한 작은 도시락을 챙겨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거창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저 그 텅 빈 눈빛이 마음에 걸렸고 앙상한 어깨가 자꾸만 눈에 밟혔을 뿐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분은 언제나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이 우리 사이의 유일한 약속이자 소통이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 또한 섣불리 말을 걸지 않았죠. 그저 침묵 속에서 음식을 건네고 그분이 조용히 식사를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짧은 만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도시락을 들고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분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항상 그가 앉아있던 낡은 골판지 상자만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었나 싶어 시계를 봤지만 늘 오던 그 시간이 맞았습니다. 혹시 몸이라도 편찮으신 건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10분, 20분 하염없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마치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제는 정말 가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그가 앉아있던 자리를 내려다본 순간이었습니다. 골판지 상자 한쪽 구석,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작은 돌멩이로 눌러놓은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반으로 접힌 낡은 메모지 한 장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돌멩이를 치우고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종이의 감촉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 거칠고 푸석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혹시 그분이 남긴 걸까?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 적힌 내용을 보고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길고 복잡한 사연이나 감사 인사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만년필로 쓴 듯한 힘있지만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필체의 글자 3개만이 덩그러니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단 3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화장.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화장?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람 이름일까요? 아니면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쪽지를 뒤집어 보고 빛에 비춰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다른 흔적이 남아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앞면에 적힌 그 3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불친절하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노인이 저에게 남긴 메시지라는 것을요. 그가 처음으로 저에게 건넨 침묵이 아닌 유일한 소통의 흔적이라는 것을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쪽지를 남기고 사라진 걸까요?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넸을 뿐인데 그분은 저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쪽지를 쥔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버려야 할까 아니면 이 의미 모를 수수께끼를 풀어봐야 할까? 마음속에서 2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